합니다. 원래 올 1월 달에 출판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 책 제목이 제국의 부활 회화편입니다. 근데 회화편을 친구 출판사 사장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자문을 구해보니까, 조선시대 때의 유명한 그림들이 다 저작권 문제에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히 방향을 조정을 해서 제국의 부활 본문편을 먼저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로 연기가 됩니다. 오늘 제국의 부활 본문편인데요. 한자를 읽어보면 제조 아방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국에 해당하는 단어가, 제국에 해당하는 글자가 요 방자입니다. 우리가 방하고 제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 때, 우리는 하도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망해도 합방으로 되는 거죠. 이게 나라 방자인데요. 연방, 미 합중국을 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연방이라고 그러고 소련도 연방이라고 그러고 할 때 방자가 이 방자입니다. 그래서 방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국을 뜻한다. 그리고 반만년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1시간 반 정도로 축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처음 시간에 지명에 대한 얘기를, 한자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들으셨을 줄 아는데, 특히 지명에 대한 한자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글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다 해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먼저 바다 해자는 말 그대로 바다, 바닷물, 해양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인해 같은 것처럼 사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것도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큰 강이나 호수도 그냥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해동포 이렇게 얘기하듯이 동서남북 방향을 얘기할 때도 서해, 동해, 남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도 해에 속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해동성북이라고 그러는데, 동양 이런 나라 또는 해외 여행 간다 그럴 때 해외가 뭐냐? 그러면 국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바깥으로 여행 가는 걸 해외라고 하는데, 제일 해자 자체를 쓰는 지명이 해주입니다. 그래서 해주는 황해도의 주 목인데, 큰 사람들 사는 중심지가 황해도에서 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황해도 자체를 해서도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바다 서쪽에 황해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을 전체적으로 황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라는 지명도 우리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 고전에도 있는데, 여러 번 나오겠지만 한시, 그러니까 큰 한자,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국을 최초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나라를 세운 사람 중에 한신이라고 있습니다. 한신이
회웅군의 왕이었습니다. 회웅군. 근데 그 회웅군이 나중에 그 동해군으로 바뀌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가방이라고 하는 장량이 한국에 가가지고 창해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나라의 핍박을 피해서 창해군으로 가는데 창해국입니다. 근데 그 창해군을 해서 그 창해거사를 모셔다가 진시황을 암살하는 그런 재미난 그 설화가 있는 데가 창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해국도 되고 군도 되고 방향도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섬도가 있습니다. 섬도도 우리는 섬이면 당연히 강이나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섬도라는 거는, 도라는 거는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고립된 지역도 도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향소부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불모지, 기껏해야 목장으로 쓰고 뭐 그런 데를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간도, 남간도, 서간도, 동간도 이렇게 해가지고 간도 전체가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봐서는 그 몽골에서부터 시베리아 전체를 다 만주라고 그러는데, 그 만주가 간도라는 우리말로 간도라고 합니다. 도자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울릉도도 우산국인데, 이 울릉도도 섬이 아닐 거다라는 것을 금방 상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둔도, 이순신 장군이 개간을 했던, 이게 둔자가 개간할 둔자거든요. 그런 그 사슴 키우고 개간하는 데를 간도와 비슷하게 부르면, 이 녹둔도도 단순히 조그만 섬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황무지를 얘기하는 거고, 위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일본 본주, 제일 큰 섬 중에서 굉장히 그 내륙에 있는 아주 큰 공업도시를 히로시마라고 합니다. 광도라고 하고요. 후쿠시마, 요번에 그 동북면에서 원전 사고가 난, 쓰나미 사고가 난 후쿠시마가 역시 혼슈에서 전체 섬 면적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 바다로 둘러싸여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내륙 지역을 그 후쿠시마라고 역시 표현도 하고, 그 규슈에도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 물로 둘러싸여지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간략하게 지명에 대한 한자 공부 2글자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메인인데요.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장에서는 식민사 간의 폐해, 우리 제국의 역사, 고려는 황제국이다, 뭐 이 정도로 그 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신흥무관학교 교과가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과를 보면 만리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흑룡태원에서 남해 영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요 각각의 만리낙원에, 그러니까 고려는 만리지국이고 조선도 만리지국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흑룡태원, 흑룡강이 태원하고 붙어 있다라는 거죠. 태원하고. 태원 위에가 흑룡강이고, 태원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기원이다라고
라고 해서 원점이다라고 해서 원점 중에서 가장 큰 원점이다 그래서 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원을 본으로 하고 있는 그 조선의 왕족이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왕가가 태원 선우씨가 있습니다. 이 선우라는 거는 그 조선이라는 국호에서 선을 따오고 그 울릉도의 우상국을 봉지를 받았거든요. 그게 태원 위에거든요. 그래서 그 태원 선우씨가 조선 최초의 왕가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남의 영절은 뭐냐면 그 영파나 절강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남경입니다. 그래서 남경의 옛날 이름이 강령인데 강령에서 영자를 따고 절강에서 절자를 따서 그 지역을 영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일 유명한 분이 우리 심청이 아시죠? 그죠? 심청이. 그 다음에 그 서시의 고소대. 그 다음에 거기 단산사. 거기 이 심청 황후입니다. 황후는 청송심씨다. 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의 유명한 삼별초를 소개를 했는데 거기가 소웅입니다. 소웅. 근데 소웅에서 그 성씨가 유래된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장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장량이라든지 장보고라든지 장유, 장사성, 장학량, 최근 사람이죠. 장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오늘 크게 두 성씨가 있는데 태원선우씨하고 장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태까지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주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일제가 뿌려놓은 씨앗에 의해서 계속 그 진화를 했습니다. 식민사관이라는 게.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의 폐해를 제가 적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 도표가 지금 위키백과에서 나온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역사 구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당군조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당군조선 배우는 게 뭐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신화라 그러죠. 신화는 기록으로 인정 안 하는 걸 신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군조선 하면서 기원전 194년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록에도 없는 단군조선이 그 기원전 194년까지 했으니까 2000년밖에는 역사가 안 남아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그 해방되자마자 48년에 단기를 썼었습니다. 그죠? 단기면 2333 기원전 그래서 최소한 4500년을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라고 했는데 벌써 2000년으로 줄여놨습니다. 이게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반토막도 넘게 날아갔죠. 5분의 3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역축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제 증거를 대드릴 텐데 조선이나 고려는 만리지국인데 그 천리장성이라고 얘기하는 한반도에다가 다 구겨 넣었기 때문에 지금 강역이 그 1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죠? 10분의 1이 면적으로 계산하면 10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강역이 100분의 1로 줄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국이었는데 우리 오랑캐 번자를 써가지고 건국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국인데 지금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린 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율사상.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정신을 좀 먹는 거. 그래서 그
당쟁이나 당파성 논을 막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는 자고 나면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막 말아먹어서 근대화를 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식민사관을 심어 넣어서 그 식민지 노예론 내지는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도와줘서 조금 발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엉터리의 식민사관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제일 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부역조라고 해서 조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부모님이나. 그게 이제 일본 애들이 일선동조라고 해서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 놈하고 우리 조선 사람하고 조상이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주장을 해서 창씨개명도 강요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그것 중에서 오늘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끝내고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강의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물론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이 황부역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제국이라고 전 세계가 강대국, 그 대한제국 시기에 선진 12개국 정도가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폐하라고 다 인정을 하고 조약도 다 맺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학 교수나 선생님들은 대한제국은 제국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있는데도 이게 실제로 외국 그 책에도 전부 다 대한제국은 제국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제국의 반열에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도 우리 정작 자손들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식민사관의 폐해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진시황도 진제국을 수립을 했는데 최초의 제국이죠. 중국 역사상. 잔존기간이 진제국은 15년입니다. 15년. 대한제국은 잔존기간이 13년입니다. 그래서 별 차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시황도 진나라의 31대 왕입니다. 근데 이때 처음 황제가 됐을 뿐이죠. 대한제국의 고종도 26대입니다. 26대에서 황제라고, 광무제라고 자기가 본인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대한제국은 그 명성황후라고 부르지 않는 놈들도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가르쳐준 건데 그 명성황후는 제국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민비라고 해야 된다. 이런 토해족들도 있죠. 요새 유행하는 거, 토착 외구들. 근데 이 광무제 전에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전에 이미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제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우리 맨날 아는 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근데 이제 집을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다. 그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갭이 차이가 커 보이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가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가짜입니다. 나라 가짜. 그 우리 한문사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일본어 한문사전에는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나라 가짜를 제대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중간 단위의 그 봉건 국가를 다이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명가라고 해서 큰 가가 다이묘인데, 이 다이묘가 상당히 큰 국가입니다. 일본에서는. 그죠? 한 서너 개밖에 안 치워줍니다. 일본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의 응우엔가라고 있습니다. 완자인데요. 이 응우엔가는 1800년도 정도에 나라를, 베트남을 통일을 하고 창씨개명을 전 국민한테 완씨로 다 바꿔라. 나라 전체가. 그래서 베트남 위키를 쳐보면 베트남 역사에서 아예 나라 이름이 완가라고 나라 이름을 써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가면 인구의 절반이 완씨입니다. 어? 대통령에서부터 저기 그 여염집의 아줌마까지 전부 완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호지명이도 완씨입니다. 본성이 완씨입니다. 그때는 뭐 나라에서 억지로 창씨개명을 시켰기 때문에 전부 완씨로 바꾼 거죠. 지금은 다 원래 회복할 사람들은 다 했는데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원래 성도 없었기 때문에 다 그냥 계속 완씨를 쓰다 보니까 지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완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 아시죠? 그 조선시대 때 그 주된 법전인데 경은 경륜하는 거고 경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은 이제 나라 국자죠. 그 다음에 큰 대전인데, 여기서 그 주에서 보면 주나라 때의 법이 주례인데, 그 주에서 보면 해석집에서 보면 큰 나라를 방이라고 하고 작은 나라를 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주나라는 스스로 자기 나라를 방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외에는 전부 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에서 거주하는 것 또한 국이라고 해서 주나라는 주국이 될 수도 있고 방국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일정한 기준, 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왕은 이것을 일러서 예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조, 판서 뭐 이러면 이게 그 단순히 예의를 차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천하를 다스리는 전체 법도를 예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법이라고 하니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례는 동양에서는 그 제국, 방국이죠. 또는 대빵의 운영 매뉴얼이라고 최고의 권위로 인정되는 운영 매뉴얼인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비슷한 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경세유표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원래 제목이 방매초본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선시대 때에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방이었습니다. 방. 그런 그 법률의 기본을 지은 사람이 정약용이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방하고 국하고 그 다음에 가가 다 나라다. 그죠? 다음. 그 전체적으로 제가 10개 정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런 그 우리 제국 그 아방지라고 하는데, 그 정약용 선생이 아방 강역교를 썼죠. 그것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우리의 제국의 역사, 그래서 아방지라고 썼는데,
한 10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만시대에 지날 때 사람들이 나라를 제국이다. 그러니까 사만시대 때 이미 제국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려 경종이 동생에게 고려 제국의 왕위를 선양했다고 고려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료진 사신들이 고려 제국의 구성을 뺏겼다가 고려한테 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그 아량을 베풀어서 돌려주십시오. 제발 거기 우리 여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아부하는 게 나옵니다. 고려사에.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에서 아예 그 고려는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부모님이 거기에서 비롯된 대국이니까 화친을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아골타라고 실제 왕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고려사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강의 오왕. 그죠? 오시면 오가에 오국이 되고 오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나라의 장사성이라고 하는 장씨죠. 그죠? 절강의 장씨. 장사성이라고 하는 홍건적의 제일 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려 제국의 예물을 바칩니다. 요거는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회남의 주평자. 역시 그 홍건적의 거두인데 이 주평장이 주원장입니다. 얘도 오왕이 됐죠. 예? 그래서 고려 제국에 내빙을 해서 예물을 바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국 사신이 조선 제국에 불경을 요청을 합니다. 불경 좀 주십시오. 라고 조선 대국에서 좀 주십시오. 라고 하고 얘네들은 돈도 달랍니다. 일본국 사신이 조선 제국에 자금을 요청. 조선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유구 국왕이 사만이 결국에 이제 조선을 부를 때 사만이라고 그랬는데 사만이 만방, 세계 만방이죠. 만방의 대장이다 라고 실록에 나옵니다. 왜냐면 얘네도 그 하는 거 보니까 대마도 도주는 대마도 왕은 불경도 받고 뭐 자금도 잘 받고 뭐 그런데 유구에 사는 왕도 자기도 좀 얻으려니까 일단 질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의 대장이다 라고까지 조선을 쉽게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도 평안도의 오랑캐들이 그 국경을 막 침략을 자주 하니까, 노략질을 하니까, 조선 제국의 의정부하고 병조가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또 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다 있는데, 요 한 4개 정도만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거 다음. 요것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네, 여기 있네. 자, 오왕의 그 장사성이라는 사람이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귀국을 그냥 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귀대방으로부터 깊은 어지함을 얻고 은총을 느꼈으니 마치 강과 바다와 같습니다. 이게 절강성에 있는 오왕이 왜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아부를 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사성은 원대 말기 절강 지역의 반란구 지도자인데 고려의 1354년 고려의 대호군 누구? 최영 장군이 원나라 군사를 조금 데리고 실제로 거기에 토보를 합니다. 홍건적 토보를 다 해버려요.
최영 장군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기를 때리지 말고 다른 애들만 때려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장사성이 내빙을 해서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나는 고려편 할래요. 에? 원나라는 싫지만 고려는 좋아요. 나는 때리지 마세요. 다른 애들은 때려도 좋은데 나는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먼저 그 예물을 바칩니다. 다음 장 보면 이 장사성 어디 장씨 말고 다음 장 여기 남방의 군우 실제 홍건적 중에서 가장 먼저 그 고려와 예물을 튼 사람은 장사성이고요. 그 다음에 방국진이라는 둘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는 사람이 정문진이고 정문비는 3회, 장사성은 몇 회입니까? 13회. 그 다음에 방국진은 5회, 정문비는 3회, 이유승이는 1회, 그 다음에 주평장, 최종적으로 주원장이는 1회 정도 예물을 바칩니다. 정확하게 다 고려사에 다 있는 내용. 그 주평장을 왜 주평장이라고 하냐면 이 고려사는 언제 쓰냐면 세종대왕 아들인 문종 때 씁니다. 그래서 고려사는 맨 그 전 왕조가 다 망하고 나서 정리를 하거든요. 사관들에 의해서. 근데 그때 당시는 이미 명나라가 클 만큼 커가지고 주원장이라는 실명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평장이라고 가립니다. 그 평장사라는 그때 고려 때의 지방 절도사 정도의 그 벼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평장이라고 그 대충 퉁쳐가지고 써버린 겁니다. 이게 이 속국의 그 옛날 얘기를 조금 저기를 시킨 거죠. 퇴색을 시켜주고. 그 이유도 주원장이도 마찬가지로 최영 장군의 군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자기는 공격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이 홍건적은 고려가 다 제압을 했었던,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이후에 고려 넘어간 그 이성계의 조선하고 주원장의 명나라는 굉장히 사이좋게 형님 아우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다음. 요거 일본국 사신 얘기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본국 사신. 다음. 이게 최고로 이제 아부하는 일본국 사신이 그 중산주부의 그 사신 승려. 옛날에는 그 가문을 떠나면,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면 출가라 그러죠. 그죠? 그거 출가를 하면 중립지대에서 주로 그 외교 사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산주부라는 사신 승려는 그 아부를 제대로 한 거죠. 사만이 이게 조선인데 조선은 만방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방국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최소한 요때는 성종 때는 그 명나라보다 조선이 잘 나가고 있을 때거든요. 조선이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그 명나라도 대빵인데 명나라보다 조선이 조금 더 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지른 거죠, 그죠? 아부를. 사만이 만방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폐하라고 그러죠, 그죠? 네? 폐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삼정승도 곤룡포를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정승도. 왜냐하면 전체가 황제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이거는 평안도 후임. 그래서 이제 아방지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다음 실제로 고려사에 있는 황제국에 대한 서술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의 악지를 보면 제사 음악이 나옵니다. 그 아악인데 제사 음악은 제사 때 쓰는 음악은 아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자가 원래 하나라의 하자입니다. 하나라의 하자하고 동치입니다.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시대서부터, 그러니까 단군 시대 때서부터 써왔던 음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종이 그 등가악장을 제작을 맨 처음에 오리지널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종의 아버지가 숙종인데, 숙종이 그러니까 그 묘시를 9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태조 왕건서부터 9명을 듬성듬성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직계 바로 위에를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데 구실에 모십니다. 자기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 숙종 황제께서는, 그죠? 이 고자가 학생 고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고 숙종 아버지. 근데 황자라고 황자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종 때 쓰던 등가악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누가 고쳤냐면 그 공민왕이 원나라의 세력들을 다 대륙에서 몰아낸 다음에 새로 이제 제사 지내는 음악을 새로 정비를 해가지고 신주단지를 모셨는데 그 태조에서부터 태조 황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실에서 보면 또 황제의 명학한 그런 것들을 찬양하네. 밝은 황제를 찬양하네. 그 다음에 충수강 칠실에서 보면 그 황제는 성덕이 아름답고 순일하네. 뭐 이런 식으로 고려사의 악지를 보면 다 황제다. 심지어 이 충수광은 우리가 원나라에 꿀려가지고 춘자를 쓰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황제다. 이거죠. 그래도 황제. 다음. 그러면 황제 부인은 황비가 돼야 되겠죠.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인천 이씨가 나옵니다. 인천 이씨가 나오는데 인천 이씨가 고려 왕조에서 황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이 제가 태어난 인천이 보면은 그 숙종조에 이르러서 황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인종 때도 황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그 했는데 맨 나중에 이자겸의 나는 자기 딸을 자기 외손자한테 죽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그 종말을 맞은 거죠. 자기 그러니까 이모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왕비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다 폐비가 되죠. 그 아버지조차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조차 외손자가 이제 외할아버지 이자겸을 나중에 능지처참을 하죠. 그런 그 비극을 맞을 정도로 인천희 씨가 그 고려 왕조에서는 어마어마한 왕비 집단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천희 씨 중에서 조선조 때 또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징옥인데 그 조선 전기에 이 세종대왕 시절에 그 북방의 국경을 아주 철통같이 지켰던 그래서 제발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한 5번 정도 합니다.
이징옥이가 세종대왕한테. 근데 세종대왕이 너밖에 없다. 너가 빠지면 누가 국방을 지키냐 그러면서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키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가 일단 함경도 절도상감 그걸 하고 있었는데 함경도 절도사를 그냥 이제 교체하는 형식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그거 순순히 교체를 해가지고 고향에 가면 살리고 아니면 죽여라. 반항하면 죽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수양대군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잘됐다 그러면서 집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사신 옆에 있는 그 부관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집에 가는 도중에. 그랬더니 수양대군이 이미 쿠데타를 하고 문종을 폐위를 시켰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금 황제를 자칭합니다. 그래서 이징옥은 나중에 복권이 됩니다. 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복권이 다 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인천이십니다. 황비도 하고 황제도 하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당연히 황제가 사는 황도가 되겠죠. 황제의 도시가 되고 그 성은 황성이 되겠죠. 그게 이제 고려서 지리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성에 비해서 이게 실제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숫자가 지금 중국에서 갖고 있는 모든 황성의 숫자보다 따따블이 됩니다. 따따블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각이 13,000칸이잖아요. 13,000칸. 대충 봐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모두 다 성문이고 성이고 이걸 한두 번이 아니라 열댓 번 고쳐먹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사 지리지만 봐도 고려는 제국 중에서도 상제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황궁학이니까 다시 우리 황제 뭐 이런 게 얘기가 되겠고 만순강 해야 되겠죠. 다음. 그 다음에 요거는 수령음이라고 해서 이제 만입니다. 이게 만도 되게 띄워주는 건데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우리 황제 그죠? 많이 나오죠. 다음. 요거는 당학입니다. 당학. 그래서 현명한 황제 명황이라는 게 나오죠. 명나라 황제가 아닙니다. 고려시대 보니까 그죠? 다음.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요게 소각이니까 향학이죠. 그죠? 고려사 학지. 그래서 헷갈릴 염려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해동천자 금상폐화로 시작을 합니다. 해동천자는 중국에서 쓰지 않는 그죠? 단어죠. 그죠? 해동천자 요 단어를 한번 보고 싶었었죠. 그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동천자는 당연히 폐하고 내용을 보면 사회가 태평하고 덕이 있음이 모두 유임금 시절보다도 낫구나. 이게 그 가사가 그런 겁니다. 가사가. 그 다음에 남만과 북적이 스스로 내조하여. 그죠? 남만과 북적이. 그러니까 남만은 외놈들이고 북적은 몽골이나 뭐 이런 거죠. 거란. 우리 임금이 뜰에 바치는구나. 온갖 놈을. 그 다음에 천자께서 옥련을 타고 그 다음에 황제의 장수를 비내. 성수만세, 만만세. 그죠? 아주 기본이 쫙 돼 있는 오리지널 고려의 황제국 송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예? 조선에 확실히 우리 조상 찾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다 아시죠? 이혜영의 뭐 신흥무관학교, 지금 경희대학교가 그 뭐라 그럴까, 학교의 전통을 내려받은 학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학교 출신이지. 웃기지도 않게. 근데 이 교관은 누가 지었냐면 이승용이라고, 국무령, 임시정부의 국무령이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수반이에요. 임시정부의 수반. 원래 임시정부는 대통령 그 다음에 내각제 할 때 이승용이라는 분이 최초로 수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지은 신흥무관학교 교과입니다. 왜 교과를 대통령이 지었을까? 물론 이 사람이 지을 때는 대통령이 아니었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서국으로 홍룡태원, 남해 영절에 헌원자성 어버 기르고, 동해섬 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젖먹어 기르니가 누려. 그 다음 2절을 보면 장백산 및 비단 같은 말린하고는 반만년 피로 지킨 옛집이연을, 반만년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대통령이 지은 교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원은 산서성의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절은 강령하고, 지금의 남경의 옛 이름이 강령인데 절강하고 그 영절 뭐 이렇게 따서 한 거고, 헌원은 지금 황제헌원 자손이라고 해서 한족을 얘기하는 거고, 동해섬 중 어린 것들은 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린하고는 정확하게 이제 4,000km 정도